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아니면 이를 빼고 도대체 내 이는 언제 들어가느냐, 그 기간은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그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 임플란트 후에 언제 치아가 들어가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잘 모르시고 임플란트를 처음 하시는 환자분들은 임플란트 수술하는 날 오늘 이 안 들어갔어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는 날 당연히 이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그건 전혀 이제 임플란트를 모르셔가지고 이제 그러는 경우고, 대부분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이 임플란트가 뼈랑 단단하게 붙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치아를 넣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그 임플란트를 하고 치아가 들어가는 그 기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결론은 뭐냐면 케이스마다 다 다르답니다. 정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제 위턱, 아래턱이 있는데, 아래턱이 더 단단해서요. 예전에 보통 평균적으로 2달, 아래턱 2달, 3달. 이제 이게 뼈가 좋았을 때, 그럼 뭐 뼈 이식을 한다거나 뼈가 약하다거나 그러면 더 오래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보통 2달, 3달, 뼈가 좋았을 경우에 그렇게 기다리고 했는데, 이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같은 한 환자분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치아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거를 이렇게 있어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위에 4개, 아래 4개 이제 빼시고 양쪽에 임플란트 2개씩 했는데, 이런 경우는 뼈가 이를 뺐어도 심각하게 녹아있지 않아서요. 요거는 이를 뺐지만 뼈 이식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여기 왼쪽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 어금니가 너무 뿌리 끝까지 뼈가 녹아서 이제 이를 빼고, 여기는 뼈 이식을 좀 많이 하고 임플란트도 굉장히 위로 올라가야 이게 이제 디자인이 돼서 수술이 된 거고요. 이 아래쪽은 여기 보시다시피 입 뺀 지가 오래돼가지고 또 뼈 이식 없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환자분이지만 이제 이 보철이 들어가는 시간이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왼쪽이나 오른쪽 맨 끝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임플란트에다가 이제 UV를 쬐면은, UV 임플란트는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1년 반인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확실히 뼈 좋은 경우에는 한 달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달이면 끝나는 거죠. 한 달 후에 보철이 들어가는 거고, 이 앞니인 경우는 이제 물론 치아를 빼고 뼈 이식을 많이 안 하거나 거의 안 했지만, 이 케이스는 앞니임에도 불구하고 뼈 상태가 좋아서 한 달 후에 여기도 보철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를 볼게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제일 어려운 케이스인데, 여기는 지금 뭐 뼈가 거의 1mm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랑니가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다 뼈 이식을 했잖아요. 여기는 아직 임플란트 자체도 못 하는 거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뼈가 너무 없고, 또 게다가 너무 위에까지 녹아있는 상황이라서 여기는 뼈를 이식을 하지 않고는 임플란트를 바로 이를 빼면서 동시에 할 수 없는, 여기는 다 지금 이를 빼면서 동시에 했지만 여기는 동시에 자체가 안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뼈 이식만 했어요. 여기는 똑같이 시작했어도 이 앞니랑 어금니는 한 달 만에 이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3개월에서 뭐 4개월, 5개월까지도 기다렸다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뼈 이식만 하고 최소한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하고 또 3, 4개월 기다리고, 여기는 거의 뭐 한 1년 잡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아니면 이를 빼고 도대체 내 이는 언제 들어가느냐, 그 기간은 이렇게 한 환자분에서도 뼈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그냥 기간만 기다렸다가 감으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지금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임플란트가 뼈랑 얼마나 잘 붙었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분들은 뼈가 안 좋았는데 뼈 이식도 많이 했는데 한 2달 있다가 혹시나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단단하게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인을 해넣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이 테스트기가 임플란트 후에 보철을 해넣는 기간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건데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 임플란트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요게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소리가 나면서 여기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고철을 해도 괜찮다, 일을 해놔도 괜찮다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임플란트 하고 나서 이제 웬만한 케이스는 한 달 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숫자가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 나오면 일을 하고, 안 나오면 또 한 달 더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임플란트를 하고 치아가 들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 상태에 따라 다르다. 뭐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상태에 따라 다르고, 기본적으로 뭐 아래는 2달, 위에는 3달 이렇게 얘기를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요. 케이스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 그렇지만 요즘은 이런 디지털 장비들이 좀 옛날에는 약간 아날로그 장비로 이렇게 퉁퉁퉁퉁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디지털 장비들이 나와서 좀 더 정확하게 뼈랑 임플란트랑 얼마나 고정이 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져서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일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임플란트 후에 고철이 생기는, 이가 생기는 기간까지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